친절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친절한 브랜드를 만듭니다. 정직한 성품을 갖춘 사람은 정직한 브랜드를 만들죠. 누가 하느냐가 결국 어떤 브랜드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삶과 일상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피해자의 삶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과 일상이 나라는 브랜드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치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브랜드라는 말, 굳이 광고업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마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이자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한번 정해봐라 라고 한다면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나의 컨텐츠가 또 다른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전 국민이 다 유튜브를 한다거나 혹은 최근에 등장했죠, 클럽하우스 같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컨텐츠를 마음껏 뽐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라는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나의 어떤 일이자 또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막상 브랜드라는 단어의 정의 혹은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강민호 작가라는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과 출판 컨텐츠 기획을 하는 주식회사 턴어라운드의 대표로 있고요. 이 책도 턴어라운드 본인의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마케터와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고, 첫 번째 책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 책에 이은 두 번째 브랜딩 에세이라는 형식으로 낸 책이다 라고 저자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도전이란 단어의 매력을 느낍니다. 성장이란 단어의 가치를 쫓습니다. 초심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읽어드렸냐면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소위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책을 쓴 저자는 본인을 어떻게 브랜드로 만드는가,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궁금해서 읽어본 소개였습니다. 흥미롭죠? 도전과 성장과 초심이라고 하는, 특히나 그 마지막에 이제 초심이란 단어, 이 단어를 마지막에 놓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도전하고 성장하지만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영어로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브랜드처럼 책 안에다 담고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가 뭘까요? 또 나라는 브랜드는 뭘까요? 우리가 좋은 브랜드 그러면 이제 가치 있는 브랜드, 뭐 세상에서 비싼 브랜드 이렇게 떠올릴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제일 비싼, 이제 수십 년 전에 제일 비싼 브랜드는 코카콜라였다고 그래요. 전 세계인들이 다 아니까. 그 다음에 나이키였나요? 나이키가 또 비싸졌다가 최근에는 애플, 뭐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브랜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의 가치가 변하고 순위가 바뀐다는 건 이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를 인가를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인데, 애플의 뭐 약진은 뭐 휴대폰, 소위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을 거고, 구글은 그 안에서 말하는 기능하는 검색,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죠. 구글씨는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살아가는 방법, 라면 끓이는 법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또 구글에다 묻고 있다. 그리고 상품은 아마존으로 다 배달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쿠팡, 배민 뭐 이런 브랜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 또 이런 회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떻게 도대체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게 된 걸까요? 거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이 책이 이제 해답으로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책은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마케터가 아니더라도 책을 읽어나가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 브랜드들이요, 다 스타벅스, 뭐 애플, 뭐 이런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드비어스, 이제 다이아몬드 회사죠. 다이아는 없습니다만 드비어스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회사들을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나가는 것이 그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자는 브랜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케팅은 고객의 지갑을 여는 거다. 저 사람에게 기꺼이 돈을 쓰게 만드는 건데,
브랜드는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단지 이 물건 하나만을 사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 물건의 충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케팅이 머리를 겨냥한다라면 브랜드는 심장을 겨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마트폰을 살 때요 그냥 애플을 삽니다. 애플 바예요. 제 평생에 무슨 바였던 적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애플은 바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나온 스마트폰이 막 이렇게 기능들을 설명하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애플도 뭐 물론 그런 기능을 설명합니다만 쳐다도 안 봅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그냥 이 애플의 아이폰이 좋습니다. 폰트도 좋고요. 어플리케이션의 모양도 전 마음에 듭니다. 기능하고 상관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폰트나 어플리케이션의 모양이 뭐 구체적인 어떤 기능과 비교해봤을 때 뭐 그것도 기능일 수 있겠죠. 미적인 측면도. 그런데 그냥 좋아요. 이게 애플이 가진 브랜드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능과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를 겨냥한다면 마케팅이 브랜드는 심장을 겨냥한다. 브랜드는 마음을 열게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누구랑 사랑에 빠지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에? 시간 잃어, 돈 나가, 마음 아파, 다른 사람하고 또 이렇게 눈 돌리기라도 하면 또 화가 나. 근데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은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사랑에 빠지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제 브랜드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한다. 심장을 뛰게 한다. 근데 지갑을 열고 머리를 겨냥하는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 효율성을 따져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조건도 보고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전략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머리를 열게 하고 지갑을 열게 하는 마케팅은 이 물건을 샀어요. A라는 브랜드에서 회사에서 나온 물병을 하나 샀단 말입니다. 이 물을 다 먹고 나서 다음 물을 살 때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을 또 쳐다보고 이게 비교해보고. 근데 브랜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회사께 좋은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그냥 다 좋아요. 쩝쩝거리며 먹는 그 식사의 습관도 좋고 그 웃을 때마다 코 밑으로 나는 거 코털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그러면서 등장시킨 게 이 시계회사 파텍 필립의 예를 들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보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광고 사진에 젊은 아빠가 그 꼬마 아이랑 이렇게 흐뭇하게 웃는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차를 몰면서 파텍 필립.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차는 게 아니잖아. 네 아들도 이제 물려줘 이거를. 이 부모들의 어떤 로망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내 시계를 저 아이에게 물려줘야지. 그리고 그 아이가 내가 찾던 아버지,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 낡은 시계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시계입니다. 그럼 나를 추억하게 해줘야지. 근데 이제 뭉클한 사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담아내는 게. 그래서 기존의 전략, 머리를 열게 했던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을 뛰게 만드는 이게 이제 브랜딩의 아주 좋은 전략이다라고 실제 예를 듭니다. 이 책의 흥미로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어떤 상품들과 브랜드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물건을 통해서 새로운 고민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인데 알고 있는 얘기를 섞어서 해주면 지루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물건인데 모르는 이야기로 설명해주면 그것도 역시 지루하죠. 저는 이 책에 쓰여지는 방식 자체가 바로 이 책의 작가인 강민호 마케터가 소위 그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아주 좋은 예로서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로서 설명해 주는 것.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 생각해봤던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아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해는 쉬운데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그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았다라면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보세요 라고 하는 이런 거죠. 고객의 충성심을 원한다면 브랜드가 먼저 고객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바로 나라는 브랜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나를 어떻게 브랜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격을 만드는 방법, 습관을 만드는 방법,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 이야기가 사실은 당장 지금 무엇인가 강력한 해결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소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포인트 레슨으로서 던져지기에는 조금 뭉툭한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은 현장에서 브랜드를 직접 대하고 만들었던 사람이 생생한 현장 경험, 그리고 우리가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던 것을 논리와 이론으로서 충분히 설명해 nem으로써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고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자기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가장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나 자신이 곧 상품이고 나 자신이 곧 컨텐츠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역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내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결국은 있는 그대로를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기서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했다라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가져줬을까?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세상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빅데이터 전문가인 그 송기령 씨가 했던 이야기도 한데, 미래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경쟁력은 도덕성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 때 했던 어떠한 행동들 또는 어린 시절에 했던 어떤 행동들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검색되고 그것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한마디로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어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다면, 지금의 세대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서 주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최근에 어떤 가수들,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한참 잘 나가다가 학교 다닐 때 저 친구가 내 돈 뺏어갔어요, 나 때렸어요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순간 한순간에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치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더욱더 솔직해지고 정직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남들과 달라지는 것.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 또 사회라는 공간에서 계속 공통의 무엇을 배워오면서 자신의 날카로웠던 부분들이 둥글게 깎여나가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개성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강요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브랜드이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또 고민을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해봤습니다. 솔직했나 내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오늘은 뉴리드로서 다뤄봤습니다.